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우리 땅 대마도에 오라는 사람은 안 모이고 폐 마스크들이 모여들어 대마도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대마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인기 여행업체들의 한국인 대마도 여행 후기는 지난 몇 개월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때문에 먹고 살던 대마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일본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이 한창인데요. 일본의 나가사키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항공사 오리엔탈 에어브리지는 6월 19일부터 7월 15일 탑승을 대상으로 한 여행 타임 세일을 실시했습니다. 대마도행 항공권 티켓을 거의 최대 반값까지 할인한 것인데요. 나가사키에서 대마도까지 가는 항공권 티켓의 가격이 8,800엔, 10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눈물의 땡처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주민들은 이렇게 공격적인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의 뉴스 매체 포스트7의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경의 섬 나가사키현 대마도, 연간 4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던 이 섬에는 올해 4월 이후 방일 관광객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스시마시 관광 상공과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던 음식점이나 기념품 가게의 폐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들의 발길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인데요. 대신에 한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폐기 마스크입니다. 대마도의 남서부 바닷가 해변을 걷다 보면 대량의 파편과 병, 탱크 등의 쓰레기에 섞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가 몇 장이나 널려져 있다고 합니다. 표면에 한글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스크 이외에도 주사기와 약병, 소독액의 병에도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량의 의료 폐기물이 떠밀려 온 것으로 보아 한국은 바다로 다량의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도 해안에 사는 주민의 인터뷰도 담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자면 쓰레기는 이전부터 대량으로 흘러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으므니다만 마스크는 5월 정도부터 크게 증가했으므니다. 너무 불안하므니다. 폐기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싶으므니다. 세균 때문에 만지고 싶지 않아서 바다로 처리하는 것이므니까 가까이 가면 세균에 옮을 것 같아 치우기도 곤란하므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마도는 매년 해수욕 시즌을 앞두고 쓰레기 수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세균이나 코로나의 확산 영향으로 올해는 시시미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마도를 직접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마도에 한국 마스크가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마스크는 전 세계로 수출되어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저 마스크가 한국에서 버려진 것인지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바다로 마스크를 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또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바다를 병들게 하는 폐기물 처리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될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마도에서 한국산 마스크를 발견했다며 한국인들을 환경 파괴 국가로 몰아가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방사능 바다로 버리겠다고 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욕 들어먹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협의를 위한 시간이나 기회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일정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놓고 최근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를 기회 삼아 여기저기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로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의 모든 지역사회는 물론 인접 국가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되고 있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 것인데요. 더욱이 오염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데다 당초 공청회 개최를 도쿄올림픽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일본 정부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방류를 위한 새로운 의사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기회는 찬스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을 때 방사능 버려버리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과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 대한 결정을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국제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및 집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본도 이런 국제사회에 눈치가 보이는 것일까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안을 검토 중인 일본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공모 기간을 이례적으로 2차례나 연장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원자력 담당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처분 방안 관련 서면 의견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퍼블릭 코멘트로 불리는 의견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책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은 지난 4월 6일 서면 의견 공모를 시작했지만 지난 5월 기한 4일 전에 1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1개월을 추가 연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상은 의견을 한층 더 충실하게 듣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유력한 안으로 검토하는 해양 방류 처분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해진 것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연장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금까지 제출된 약 2200건의 의견 중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출 처분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FOE 재팬의 미스나간나 사무국장은 의견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의견을 충실히 듣는 것이 될 수 없다.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공청회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의견 공모야 부정적인 의견들, 비판적인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시민들이 찬성하더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면 그만이지만 공청회를 할 경우, 그것도 만약에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해 방송이라도 될 경우에는 여론이 급속히 악화돼 다시는 방류에 대한 논의조차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회의를 더 열 예정이지만 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해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일평균 약 170톤씩 증가하는 오염수가 현재 120만 톤가량 저장되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 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며 처분 방식을 결정한 뒤 시행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정부가 조속히 처분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요, 일본 분들 처분 방안을 결정하세요. 근데 니들끼리 하세요. 방사능을 왜 바다에 버리겠대요. 대마도 마스크에 한국말 써있다고 환경 파괴 국가로 한국을 몰아가는 기사 쓰실 만큼 청렴 결백한 국가에서 방사능 버릴 생각을 하십니까? 후쿠시마 냉각수 일본 분들끼리 먹어서 응원하세요. 한편 마스크가 흘러든 대마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대마도를 한국으로 찾아오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16
16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대마도의 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상남도 마산시 의회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는 대마도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모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대마도의 날이 제정되었을 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여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창원시 의회에서도 본회의를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전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조례 목적에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대마도의 날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를 최소화했지만 역사 속에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에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마도의 날 행사 관계자는 지난 16년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우리의 소중한 역사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기념식을 통해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이해와 역사 인식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사실 저도 2000년대 대마도의 날 행사를 접하고 저게 무슨 억지냐, 아니 일본이 독도 가지고 생떼 부린다고 우리도 저러면 되겠냐, 대마도가 무슨 한국 땅이냐,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서도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했는데 저런 행사는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역사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대마도가 한국 땅이고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대마도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점거한 땅 다시 주기로 했으니까 대마도 하루빨리 한국에 넘겨야 하는데 애꿎은 독도로 분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꾸준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곧 대마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셔야 돼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현재 전 세계에 닥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화합을 이루어 공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만큼은 어떤 진영에 단편적으로 속하지 않은 채 세계의 방역을 리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은 그런 한국을 뒤따르고 있는 현 상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이번 위기에 대한 통제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상위권 5개 국가 중에서 3.8%의 치사율 그리고 70.2%의 완치율을 기록하며 단연 돋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3월 말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한 후 조금씩 안정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튜링헨주 예나시에서는 토마스 니체 시장이 주도하여 모든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행한 후 11일 이상 신규 판정자가 생기지 않아 도시 내 판정자 수가 점점 감소하기만 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작센, 바이에른 등 독일의 다른 연방주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을 전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3월 초 한국에서 병원 병상의 가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을 보고서는 곧바로 자국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병원 병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의료 체계는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로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병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초록색 표시가 해당 지도에서 무수히 널려있는 것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그들은 여유로운 병상을 활용하여 이웃 국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환자들도 받아주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이 진작부터 한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일전에 보도되었던 독일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직접 보고된 문서였으며 이후 독일의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통에서 보도된 기사에서는 독일이 사태 초기 확산을 통제할 타이밍을 놓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과 같은 선제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와도 같은 시스템으로 다량의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IT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하여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통해 활용 점정을 찍는 한국식 대응은 국가가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은 모범 학생이라고 치켜세우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문제 학생이라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유력 주간지인 슈피겔에서는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을 붕괴시키고 있나라는 강력한 제목을 통해 한국에 비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사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첫 판정자 발생일은 1월 20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질풍 같은 속도로 검진 체계를 구축해낸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 라며 허풍을 떨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세계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무덤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서술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세계적인 고립주의 현상을 가속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위기의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보기 드물게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라며 칭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는 민주적인 동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시행 중인 한국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자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태의 원흉으로 꼽히는 중국을 대놓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언론 중 하나인 빌드에서는 시진핑을 향해 공개 편지를 보낸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독일이 얼마 전 중국의 대사관 측에 중국이 세계에 끼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중국 대사관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비열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러한 태도는 내셔널리즘을 유발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중국의 시진핑을 향해 여러 항목을 짚어가며 중국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감시가 없다면 당신은 주석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감시는 자유를 억압하며 자유가 없으면 창의성도 없다. 창의성이 없으면 발명도 없다. 이게 바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창의성이 없는 이유다. 이게 바로 중국이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이유다. 누군가 중국의 최대 발명품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것은 C19라고 답할 것이다. 당신은 세계의 국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고 있는 것이 그들에 대한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단지 음침한 제국주의라 생각한다. 당신은 이번 위기를 통해 중국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번 위기로 인해 당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한 수위의 비판을 감행하고 있어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러한 독일의 행보를 누구보다도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중국에 의해 대표적인 외교 고립국이 된 대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의 위기상황 통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세계의 각지에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외교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심산인 것인데요. 독일이 중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자 대만은 유럽에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 700만 개 중 무려 200만 개를 독일에 보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만의 주재 독일 대사는 독일에게 마스크를 넘겨주기 전 프랑크 독일 담당관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독일과 대만의 관계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죠. 사진 속에 나란히 놓인 대만과 독일의 국기를 통해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발생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이 연방정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이 독일을 도와준 국가들에 감사한다 라고만 말한 것이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방역 리더의 자리를 어느 정도 나눠먹으려 했던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존심이 크게 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보도된 당일 대만에서는 무너져 내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대만의 영원한 우방국 일본을 향해 구애를 한 것이죠. 대만에서는 일본인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200만 개를 일본에 지원했는데요. Taiwan can help 라는 영어 메시지, 그리고 대만과 일본의 우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은 일본의 트위터에서 30만 개에 가까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한 마스크 대책은 대실패의 결과를 맞이했을 뿐인 일본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기 때문일 테죠. 아베노 마스크라 불리며 아베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조치였지만 형편없는 퀄리티로 인해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일본의 마스크 대책은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로 인해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아베가 마스크 대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466억엔, 하나로 5,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실제로 마스크 회사에 수주한 금액은 90억엔, 한화로 1,000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즉 무려 4,3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스크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인해 아베 내각에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배부된 마스크 전량을 회수한 후 재배부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전량 회수할 돈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마스크 살 돈을 주면 안 되나? 이제서야 466억엔 예산의 비밀이 밝혀졌다. 마스크 비용 90억엔, 운송 비용 90억엔, 회수 비용 90억엔, 세탁 비용 90억엔, 재배달비 90억엔, 아베이 용돈 16억엔이구나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간호사협회에서는 현재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의료인들은 쓰레기 봉투로 보호복을 만들어 입고 있으며 클리어 파일럿 페이스 실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폭로전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치료하는데 보호복이 부족하여 75리터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는 물론이고 알코올수와 가운도 부족하다. 수술용 거즈 역시 부족하다. 의료인들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판정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아이들은 의료진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육원으로부터 등원 거부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업무가 끝난 후 택시를 타려 해도 간호사라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한다. 단골 식당에서도 간호사라는 이유로 입장 거부를 당한다. 간호사의 남편은 직장에서 출근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간호사의 자녀는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공하기는커녕 간호사들에게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며 아베 내각을 맹렬히 비난했죠. 이렇게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욱 견딜 수 없었던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는 급기야 자체적으로 한국정부에 SOS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일본의 한 지자체는 주 센다이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의 구입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사관 측에서는 현재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일본 지자체의 간절한 요청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 당시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았던 마스크 100여 장이라도 일본의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당장 한국은 다음 주부터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인당 3개까지 증가할 정도로 마스크에 여유가 생기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전혀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면까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세계인의 놀라움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프랑스와 한국의 교류를 장려하는 단체인 코레아 낭트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 입양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외교적 실리만을 따지던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주목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갈 곳 없는 한국인들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발휘하여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한 세계 각지의 입양 부모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남몰래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단체의 폭로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인도주의적인 움직임에 감동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 전 세계의 모범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은 현재 그 인도주의적 행보도 조금씩 밝혀지며 수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현 상황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